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 질환입니다. 특히 60,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라고 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오래된 무릎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조재현 원장과 함께 반월상 연골 손상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원장님, 반월상 연골, 이게 무릎 어디입니까, 도대체? 네, 반월상 연골은 우리 무릎에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존재하는 물렁뼈로서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중을 충격을 흡수해주고 무릎이 앞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우리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고요. 네. 아울러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외상에 의한 손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60, 70대 환자분들은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은 반월상 관절염인지 잘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반월상 연골 손상과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하게 많기 때문에 예. 네, 더 구분하기가 힘드신 건데요.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으신 거는 반월상 연골 파열은 주로 무릎 뒤쪽으로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 무릎 뒤쪽으로. 네, 그리고 평지를 걸을 때보다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통증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에서 무릎 뒤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다고 하면 예. 그것은 반월상 연골 파열 쪽을 더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가요? 반월상 연골 파열의 치료는 경미한 경우에는 물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네.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서 간단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관절경 수술은 무릎에 약 5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 카메라로 무릎 안의 상황을 보면서 찢어진 연골을 부분적으로 절제해내거나 봉합해주거나 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외에 이미 손상된 연골들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연골들도 같이 제거를 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 할머니만 봬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 안 찾고 뭐 파스 붙이신다던가 아니면 찜질하시면서 버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반월상 연골 파열일 경우에 그냥 두면은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월상 연골 파열의 문제는 그 자체로 통증이나 생활의 불편함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문제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을 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간단한 치료나 수술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이 되지만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진행돼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든가 이런 식의 큰 수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한다. 이러면은 다른 치료와 달리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까? 빨리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좋은 장점은 수술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수술 후에 감염이라든가 출혈 이런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 통증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당일 수술, 당일 퇴원까지도 가능하니까 환자분들의 부담이 적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관절염도 좀 예방법이 그래도 있을 것 같고 이 반월상 연골 파열도 예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다 예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다 사실 예방법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에 충격을 적게 주고 무릎을 강화시켜주고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무릎에 충격을 적게 주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쪼그려 앉는다든가 양반다리를 한다든가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가는 동작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무릎의 관절염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두 가지, 스트레칭과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걷기 운동, 아쿠아로빅 같이 무릎에 충격이 적으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 그것이 무릎 관절염 예방에 체중을 좀 줄여주시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자제분들 아기 봐주시면서 아기 안으시면서 무릎에 관절염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중과도 관계가 많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약한 운동이 좋겠죠. 등산 같은 거는 조금 과한 운동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등산은 사실 무릎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등산을 말리지는 않고요. 만약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평소에 평지 위주의 걷기 운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들을 같이 해주시면서 등산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등산도 같이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